녹화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목표는 구독자 3만 명이야. 알겠나요? 구독자 3만 명. 구독도 눌러주세요. 김병찬. 자, 이거 뭐, 선생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개화 정책을 같이 봤었어요. 맞죠? 개화파가 뭔가 일단 개화 정책 얘기 좀 했었고, 오늘은 개화파의 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과서는 어디냐면 얘들아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들한 부분 마무리하고 요거 개화 정책의 분화, 개화파죠. 개화파의 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은 교과서 어디도 하냐면 92페이지겠죠. 92페이지. 알겠습니까? 92페이지에 제목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공사 개화 정책에 화면을 벗어나지 않죠. 대한 끌렸다. 실탄 끓는 소리. 반발.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을 끌어가지고. 이거 알죠? 이거 느낌. 손톱 깎아야 되는데 이게.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자면 일단 개화정책 개화정책 딴 거고요. 뭐 개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도 설치하고 뭐 신식 군대도 만들고 했던 얘기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맞죠? 뭐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기구가 뭔가 이거를 쌤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궁극기무차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가보격대. 그거랑 많이 헷갈립니다. 용어 자체는 완전 다르지만 성격 자체가 비슷해가지고 얘들아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나중에 궁극기무차하고 통리기무하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궁극기무차가 나오면 그 가보격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때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설치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하부 기구로서 12사가 설치되고 또한 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던 이 개화 정책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얘들아 뭐 했냐면 그 시찰단 파견 맞죠? 시찰단 파견. 우리가 뭐 일본이라든가 얘네들도 서양을 둘러보기 위해서 뭐 이와쿠라 사절단도 보내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도 일단 주변국이 근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국이 뭐 일본이죠. 1876년에 수신사 파견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1881년에 영선사 파견하고 미국과 수교했던 1882년에 보빙사 파견하고 그런 얘기 맞죠? 수신사 그 다음에 영선사 그 다음에 보빙사까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있잖아. 오늘 이 얘기는 이거야.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왜 생각이 다르고 당이 다르죠. 알겠습니까? 분열되게 된 계기. 요걸 갖다가 같이 얘기해 볼게요. 분열하게 된 계기. 자,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진 이유, 결정적 계기. 뭔가 개항을 하고 서양의 어떤 그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나 그렇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온도의 차이는 다 있단 말이야. 개혁을 어느 정도 할 거지? 너네 프랑스 혁명을 배워봐야 재밌는데 개혁을 어디까지 밀고 나갈 건가? 그 다음에 개혁의 속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외교적 노선들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터져 나온 건데 어쨌든 이 개화파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분열하게 된 계기, 분화. 알겠습니까? 분화의 계기는 사실은 이거야. 1882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기보다 하여튼 불만 때문에 터져 나온 거야. 그 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가졌겠느냐 하는 거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힘들어요, 개혁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봐, 아빠가 집에 있는 뭐를 하나 바꾸려 해도 엄마는 가만 안 있죠. 뭐 동양 용어겠지만 뭐 가구를 바꾸려고 해도 엄마는 그거 왜 옮기니? 그냥 있는 대로 쓰지. 아빠는 또 새로운 가구도 사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그거 왜 사니? 그냥 쓰는 거 쓰지. 뭐 이렇게 막 반대가 많잖아요. 뭐 바꾸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야, 나라도.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불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882년 터졌던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는 이게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모군란.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전개 과정이 어땠는지, 이 결과가 어땠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고, 나는 우리가 이제 뭐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근대화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 그 원인을 갖다가 사실 여기서부터 찾아봅니다. 강화도조약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가 난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봤잖아. 다른 나라 똑같이, 일본은 뭐 불평등 조약 안 맺었습니까? 똑같이 했다고. 근데 우리는 왜 근대화 실패했냐? 사실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권력자들 사이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엉키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모군란은 그 내부적 개항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만 권력 자체가 이 당시에 되게 꼬여있는 상황이었다고. 그건 나중에 어쨌든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얘들아,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는 구식군대, 맞죠? 별기군과 같은 신식군대 차별받았던 구식군대에 불만이 터져 나온 거라고만 알고 있어.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아니, 반 틀렸다기보다 반만 알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고, 이모군란은 조선정부가 진압을 못합니다, 스스로. 알겠습니까?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면 진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걔네들은 훈련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낯들고 일어나는 그런 봉기하고 달라. 알겠습니까? 농민들이야 죽창 들고 일어나고 낯들고 그냥 못 살겠다고 일어나는 거지만, 군인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진압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 이게 어떻게 진압됐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청군이 개입해요. 청군의 개입. 우리나라 국군이 반란 일으키는데 다른 나라 외국군 수입해가지고 진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그걸 정치적으로 뭔가 못 다스려서 그걸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진압을 한 것 자체가 나라의 운명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청군이 개입하고, 그래서 이게 진압이 됩니다. 이 진압 과정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진짜. 알겠습니까? 너네 군인들 반란 일으키는 거,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 건국하고 일어났던 건 여순 사건이 있었어요. 반란 사건, 여순 사건이라 해줄게, 중립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또 박정희가 일으킨 5.16 쿠데타가 있죠. 알겠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무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군인들이 설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여순 사건 조금 논외로 치고, 어쨌든 군대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나라가 어렵고 진압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청군에 개입하면서 이모군란은 진압되게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다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있잖아, 청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청의 정치적 간섭이 갖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우리가 청나라하고 4대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잘 친하게 지내온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청나라가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나라 내정을 갖다가 간섭하진 않았거든요. 내정. 그러니까 뭐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알겠습니까? 너네 외교 정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뭐 재정을 이렇게 써라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간섭하진 않았는데,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사실상 우리를 식민지 취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대하는 어떤 우방국 이런 게 아니라 서양 애들이 뭐 아프리카를 지배하듯이, 알겠습니까? 식민지 지배하듯이 청나라가 우리를 막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원인이 됐던 겁니다. 알겠나요? 이 이모군란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고, 이걸 청나라가 진압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까? 진압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위기였죠. 이 개화파들은. 이게 됩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개화 정책 자체는 계속 추진돼 나가지만 이 청의 간섭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 그게 바로 분화의 원인이었던 거지. 이해하나요? 진짜로?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렇게 깊이까지 얘기 안 해줬을걸요? 그냥 계아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온건계아파가 있고요, 급진계아파가 있는데, 급진계아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고요, 온건계아파는 주로 이제 청나라 모델을 따라 있어요. 끝! 이 정도로 나갈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원인과 이런 것들도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면 더 재밌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분화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야 된다. 당연히 반청이라 부르겠죠. 반청. 한자가 너네 어려우면 내가 한글로 써줄게. 반대한다. 청년이 왜 나옵니까? 반대한다. 청나라. 알겠습니까? 그런 계아파를 갖다가 급진계아파라고 표현하고요. 급진계아파. 알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급진계아파들은 또 청나라의 어떤 정치 간섭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을 갖다 친청이라고 해서 친청이라 표현해요. 뭐 서로 비난하는 거죠. 그럼 친청파들은 급진계아파를 뭐 친일파라 표현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외교 노선에 있어 가지고 계아파들의 외교 노선에 있어 가지고 청나라를 갖다 어떻게 볼 건가의 문제가 바로 계아파의 분화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갖다가 온건계아파, 계화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어쨌든 청나라를 두고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르고,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해됩니까? 또 얘네들이 추구했던 개혁 노선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 급진계아파, 알겠습니까? 급진계아파들은 주로 당연하죠.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청나라 모델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지. 알겠습니까? 자, 완벽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포함한 진정한 개혁이 될 거다. 정치개혁을 포함해야 된다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모델 자체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그 정치개혁의 모델이었고, 알겠습니까? 요 온건계아파들은 주로 알겠습니까? 이 온건계아파들은 주로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 맞죠? 우리가 해오던 것처럼 동도서기론, 알겠습니까? 청나라의 중체서용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청나라의 운동을 갖다가 따라하려고 했던 게 바로 온건계아파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외교적 노선, 그 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온도의 차이, 다 이게 이제 이모군란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청나라의 간섭 때문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 때문에, 알겠습니까? 일어났던 거였었어요. 청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어서는 개혁 자체가 힘들겠다 하는 게 이쪽이었고, 뭔 소리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혁이 청나라와 뭐가 다르냐? 알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제도를 갖다 다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알겠습니까? 청나라의 서양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다 일단 도입하자. 청나라처럼 양문동처럼 해가자 했던 게 온건계아파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을까? 급진계아파를 대표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죠? 김옥균, 또 박영효, 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게 볼 사람들이지. 맞죠?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알겠나요?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온건계아파들은 대표적인 사람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내가 좀 공부를 많이 못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관료예요, 관료. 우리가 다 이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독립협회 만들면서
나름 봤었고, 김옥균도 마찬가지 되게 뭐, 1894년에 그냥 암살당해서 죽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 사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김홍집, 어윤중, 요즘 어윤중은 좀 용거 많이 됐습니다. 어윤중, 알겠습니까? 어윤중, 그 다음에 김윤식,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온건기아파. 그냥 인물들 정도 좀 구분해 놔야 됩니다. 알겠나요? 뭐 역사가 이해하면 좋겠지만 외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알아둬야지. 그 인물사를 중심으로 보면 좀 재밌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완용도 등장했잖아요. 벌써 우리 유경공원 얘기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헐버트도 등장하셨고 그런 인물들을 보면 역사가 좀 재밌어지니 좀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하여튼 우리 지금 공부했던 이 개화파의 분화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개화파는 어쨌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어떤 외교적 노선과 정치 간섭 때문에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갈라지게 됐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넘어갑시다. 92페이지예요. 92페이지. 이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개항이야. 개항이 뭔 말이냐. 그냥 우리 성리학적 질서가 최고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한 얘기는 바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수업이 되니까 일단 봅시다. 일단은 개화 정책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 알겠습니까? 개화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우리는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위정척사파, 개화파, 위정척사파, 척사파 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척사파. 자, 위정척사가 무슨 말일까? 교과서에도 다 조그맣게 잘 설명하고 있어. 위정척사가 뭔 말이에요? 위정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정치, 그냥 알겠습니까? 올바른 정치를 추구한다, 위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정치는 뭘까요? 올바른 정치는 바로 성리학을 말하는 거야. 성리학적 질서. 성리학적 질서. 이걸 갖다가 올바른 정치고, 척사는 무슨 말이야? 척사. 배척한다? 사악한 걸. 알겠습니까? 사악한 걸 배척하라. 이때 말하는 사악한 건 뭘 말하는 걸까? 그렇지. 서양이야, 서양. 서양의 어떤 문화라든가 제도는 사악한 거고, 그건 오랑캐의 문화지, 우리가 그걸 왜 수용하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누구였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니? 맞다. 최익현과 같은 유생들이겠죠. 누구냐면, 바로 유생들이죠, 유생들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개화파를 추구했던,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유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의 그 유생들, 그러니까 선비들은 당연히 서양 문화를 갖다 거부했죠.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개화 정책 자체가 오랑캐에게 문을 여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위정척사파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자,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되게 이모군란 얘기거든.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길입니다. 그거는 길어서 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위정척사 운동도 나름대로 발전 과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발전 과정 1860년대 벌어졌던 어떤 그 서양에 대한 배척 운동. 뭐 이때는 아직까지는 뭐 개화를 정책을 펼 때는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이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1870년대 중요합니다. 1870년대 요때 일어났던 위정척사 운동. 그 다음에 1880년대 10년 단위로 일어났던 위정척사 운동. 연대.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개화파들도 서서히 북학파에서 비롯된 어떤 그 통상개화론자들이 고종이 집권하면서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분화되는 과정까지 봤습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도 사실 뿌리가 당연히 깊죠. 이건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맞죠? 완전히 이건 우리의 보수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 세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고종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뭔가 상소운동 벌이는 단계까지 나갔는지 그 이유만 잘 알면 됩니다. 인물들 몇 개들 하고. 알겠나요?
자, 일단 1880년대는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개항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정진, 그 다음에 이항로. 보이죠? 화면이 잘리지 않죠? 지금. 되는 걸로. 이항로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제 뭐 서양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힘을 합쳐서 싸우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었던 거지. 뭐 있습니까? 병인양요 이런 거죠. 뭐. 병인, 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뭐 신미양요는 뭐 1870년대 다 돼가지고 일어났지만 어쨌든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어떤 그 서양에 대한 반감과 결의 이런 걸 추구했던 게 위정척사파였고 이 당시에 위정척사파였고 1870년대는 되게 중요해요. 1870년대는 얘들아 이때는 정책 자체가 바뀌잖아. 맞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 강화도 조약. 이것 때문입니다. 조약 체결. 반대지 뭐. 알겠습니까? 반대. 우리가 일본에 개항하는 것 자체가 반댈세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했던 이 반대 운동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맞아요. 우리 지섭이가 얘기했던 적어놨습니다.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 최익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었어요. 맞지? 최익현은 언제 나왔냐면 이미 고종이 집권하는 과정에서도 최익현의 역할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어린 고종 뒤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고 탄핵상소도 올린 적이 있었고 뭐 경복궁 중건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상소문 올린 적이 있었고 1873년에 결정적이었다잖아. 탄핵상소문 맞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배웠다시피 고종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정치할 거냐 이제 물러나라 라고 대놓고 비판했던 게 바로 이 당시에 최익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종이 이제 실제 친정을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고종의 집권 과정에서도 도움을 줬지만 또 고종이 뭔가 일단 자기 마음이죠. 자기 어떤 사상과 맞지 않은 정책을 펴거나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비판하는 사람. 나는 이게 높게 봅니다. 아무리 보수 세력이지만 이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에 따르면 어쨌든 대원군 시절에는 대원군과 맞섰고요. 고종이 집권했을 때는 고종이 개항 정책에 반대하고 어쨌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 필요하죠. 자, 심지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의병운동까지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보수파지만 멋있어요.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최익현이 이 당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거지. 너네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지부 복궐 척화 의소라고 하는 상소문을 갖다가 광화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했던 이 사건 들어본 적 있는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뭐 최익현은 외양인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을 반대하였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 일본에게 개항하는 문제가 이 최익현이 보기에는 어차피 일본은 벌써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랑캐야. 외양일체론. 외놈과 양놈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외놈이 똑같다는 거지. 서양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 일본에게 개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걸 갖다 예측해 놓은 그 상소문입니다. 지부 복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진짜 도끼를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광화문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상소문 올리는 겁니다. 이제 도끼, 알죠? 도끼 그 옆에 딱 놔놓고 왜 도끼를 옆에다 놔두고 했을까?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없으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이 에피소드인데 황주희 씨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유명한 사건은 모릅니까? 일종의 1인 시위 같은 건데 1인 시위 1인 시위예요. 진짜 왕한테 올리는 상소문이니까 생각해보면 대통령 지금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내 말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도끼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뭐 테러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가 올리는 상소문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내 목을 치시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상소문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개항했을 때 일본과 우리가 어떤 식의 무역 형태가 될 거냐고, 거래 형태가 될 거냐고. 우리는 일본에게 뭘 팔겠습니까? 당연히. 얘들아. 개항하게 되면. 호영아, 뭘 팔았을까, 우리는? 정의완, 듣고 있니? 화면도 꺼져 있고. 호영아. 있어요. 듣고 있어. 호영아, 일본 애들 우리나라 와서 가져갈 건 뭘까? 뭘 가져갔을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쌀! 그렇지, 쌀이죠. 맞아요. 식량 때문에 오는 거죠, 뭐. 식량이 제일 중요했었지, 그 당시에는. 뭐, 걔네들이 뭐 김치 가지러 왔겠습니까, 조선에. 어쨌든, 식량, 쌀 같은 걸 가져가겠고, 우리는 그럼 대신 뭘 살까, 일본한테서? 뭘 샀을까? 놀랍게도 너네 있잖아. 일본이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개항했지만 뭔가 뭐 산업혁명 단계가 아닙니다. 걔네들도 사양 물건을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되팔려고 하는 거야. 이런 더러운 놈들. 알겠습니까?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되팔려고 하는 거야. 중간에서 남겨먹는 거죠. 우리만 뭐 호구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얘들아, 영국산 면직물은 기계에서 만들어낸 물건이야.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이라고. 밤낮으로. 이해됩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팔려고 하는 이 쌀은 뭐야? 1년에 한 번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맞죠? 이거를 갖다 거래하면 누가 손해라는 거지? 거래하면? 황주희 씨 하품 너무 크게 합니다. 이거를 거래하면 누가 손해란 거지? 당연히 우리가 손해다. 왜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안 되는 거하고 밤새도록 계속 뭐 연료만 집어넣으면 돌아가는 저 기계에서 생산한 물건하고 우리가 거래하면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본다. 식량은 중요한 거잖아. 맞죠? 물가가 또 오를 것이고 그런 물건을 팔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최익현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되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일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나중에 이런 무역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만이 생기면 당연히 또 무기들로 쳐들어올 거다. 일본이 침략해 올 거다! 안까지 예측해요. 그랬죠, 실제로. 알겠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일본에게 개항을 했다가는 우리가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일본에게 침략도 당할 거다. 그래서 나는 반댈세 했던 게 이 당시 최익현의 강화도적 반대운동, 외양일체론을 비롯한 어떤 반대운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일리가 있죠. 그리고 1880년대가 되면 위정 척사운동이 더 발전해 나가요. 이때는 누가 주도했냐면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만손. 손이 2만 개예요. 손이 2만 개. 그래서 이만손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농담입니다. 알겠어요? 이만손과 같은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됐던 때가 바로 1880년대예요. 이때는 뭔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이때는 너네 우리가 80년대가 되면 개항을 갖다가 더 확대해 나가니 더 축소하니? 배웠잖아. 개화정책. 더 확대해 나갔니? 축소해 나갔니? 더 확대해 나갔지. 미국한테 개항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조미수호 통상주양 매작하고.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나는 기억나나? 조선 책략이라고.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조선 책략을 유포한 사건. 이거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책이죠. 근데 일본에서 가져왔지만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 거 다 설명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그거잖아. 친중국 하시고 조선이 외교활동의 방향이 친중국 하시고 일본과 더 결합하고 결일본 하시고 마지막으로 미국까지도 친해져 봐라. 연미국을 강조했던 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민수호 통상주약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얘들아 고종이 이걸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갖다가 대량으로 복사해가지고 전국에 다 뿌렸어요. 유포를 한다고. 당연히 이걸 읽었던 유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소연 씨, 어떻게 반응했을까? 조선 책략을 읽어본 유생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우리 외교 정책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난 고종의 찬성이 이렇게 했을까? 뭔 소리야? 뭔 XX 소리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어? 하면서 이걸 되게 반대했을까? 당연하죠. 맞아, 반대했었어요. 서현 씨. 맞아, 반대했었어요. 우리가 청나라하고 친한 건 당연한 거고, 일본하고는 아직도 우리가 견제해야 될 세력이고,